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3월 29일 오후입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오늘 새벽에 내가 12시 좀 넘어서 어제 윤석열과 문재인의 회동에 대해서 급하게 한 15, 16분 찍어서 올렸는데요. 윤석열은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요. 단지 국민들의 짜증 섞인 염려만 좀 수그려드렸다 하는 것인데요. 윤석열은 이 국방부, 즉 청와대를 국방부로 쑤셔 넣음으로써 졸속으로 밀실에서 쑤셔 넣음으로써 윤석열은 국정 동력을 갖다가 회복하기 힘들 겁니다. 이건 대한민국의 모든 주체와 모든 국민들이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윤석열의 사기극입니다. 내가 아무리 보수 우파고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를 원하지만은 이건 사기극이기 때문에 사기극이고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으면서 보수를 또 한 번 괴멸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영상이 25분을 넘어가면 자르고 2부를 찍을 겁니다. 고고TV가 국방 전문가도 아니고 청와대 경호실장도 아니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유튜버나 어느 정치인도 그렇듯이 민심을 읽기 위해서는 언론을 사차치 봐야 되고 언론을 보고 있는 것이죠. 저도 그 길의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토마토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대치를 또 조사한 게 나왔어요. 1000명을 조사했는데요. 이거는 맞을 겁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지금 신구 권력 문재인과 윤석열의 갈등에 대해서 누가 더 책임이 크냐 하고 여론조사를 했더니 윤석열이가 더 크다. 윤석열 책임이 50.7%고 문재인 책임률은 42.9%다. 즉 8% 차이로 윤석열이가 더 크다. 이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이런 말을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핵심적인 평론은 밤에 다 봐요. 12시 넘어서 밤에. 보는데 국힘의 의원들이나 전직 의원들, 국힘의 평론가들을 국힘 쪽에 붙은 평론가들을 보면은 그건 핵의 망측이고 논리도 없고 명분도 없고 모든 것이 딸려요. 응? 그들은 지금 소통 문제 또 윤석열이가 5월 10일 날 청와대를 개방하면은 국민들이 와 드디어 청와대를 국민한테 돌려줬으니 윤석열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다 하는데 그건 개소리예요. 개소리.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국힘 의원들이나 국힘 쪽에서 난 굉장히 불쌍해 요새. 되지도 않는 것을 어버버 하면서 변명하는 거 보면 불쌍해요. 그리고 왜 윤석열 지지율과 문재인 지지율이 역전되느냐? 어떻게 쇠퇴하는 정권이 떠오르는 태양 정권보다 지지율이 높느냐? 이렇게 물으면은 그거는 대선의 연장이다. 좌파들이 다 결집을 해서 윤석열 반대표들이 다 결집을 해서 문재인이 지지율이 높아졌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거 맞는 소리인데 그 단초를 제공한 게 윤석열이란 말이에요. 난 그들의 변론과 평론을 들어보면 기가 차요. 개소리도 그런 개소리가 어딨어. 그러니까 그런 걸 만들지 말라고 대통령을 뽑은 것이고 새로운 대통령의 희망과 기대를 갖는 것이 국민들의 인지상정이고 그게 민심인데 그걸 갖다가 여론조사 몇 대 몇 네가 허참이냐 허참? 허참 가족 오락관이냐고 그런 거 신경 안 쓴다 그러는 이 무지랭이를 보면은 기가 차단한 것이죠. 국민들은 사기극이라고 판단해요. 고고TV도 그렇고. 그래서 뉴스토마토에서 이런 갈등을 일으킨 것은 이게 최고의 문제가 용산 이전 문제예요. 청와대. 윤석열이가 51%, 문재인이가 43%. 이 원인은
그리고 뉴스토마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차기 정부에 대한 기대를 물어봤더니 윤석열에 대한 높은 기대가 있다 하는 게 46.4%고 낮은 기대가 있다 하는 게 50%예요. 국민의 과반이 어제 나오는 그 리얼미터도 과반까지는 안 갔어요. 과반 넘었다. 52점 몇 프로니까. 이게 지금 고착화되는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윤석열이하고 문재인이가 어젯밤에 사내 진미를 먹었더라도 국민들은 이거 변화 없어요. 근데 문제가 심각한 게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윤석열에 대한 높은 기대가 중에서 매우 높은 기대가 28.7%뿐이 안 나와요. 국민이 3명 중에 1명도 윤석열한테 높은 기대를 안 갖고 있다는 것, 이거는 위험 신호고 새 정부가 탄생하기 전에 국민이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낮은 기대는 그럼 50%인데 그 중에서 매우 낮은 기대가 35.5%예요. 매우 낮은 기대가 매우 높은 기대보다 더 높아버려요. 이거는 신정부가 위험 신호에 봉착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거 불식시키려면요, 청와대 이전 포기해야 돼요. 시중에서는 제가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했죠. 윤석열이한테 청와대에 안 들어가는 이유가 단 하룻밤도 안 자고 들어가면 급살 맞는다는 무속과 무당의 예지냐. 그런 말을 몇 번 방송했죠. 그걸 갖다가 요새 막 민주당 애들이 떠들고 다니더라고. 윤호중이하고 이상민이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거 불식시키지 않으면 윤석열은 지지율이 없어요. 보시라니까. 그런데 지방선거 문제는 유승민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판이 나요. 이번에 이제 뭐 유승민이가 내일 모레까지 서울 쪽 경기 쪽으로 거주지를 안 옮기면 안 나오는 거니까 그때부터 방송할게. 이게 왜 사기극이냐. 두 개가 있어요. 윤석열은 국방부 이전이 아무 영향이 없고 좋은 거라고 지금 떠들고 다니고 있죠. 오늘도 그래요. 오늘도. 근데 언론이 이걸 잠잠해질 때까지가 포기할 때까지 계속 문제를 삼아. 오늘도 계속 나와요. 즉 여당 편인 지금 여당은 국힘이에요. 여당 편인 전문가들은 윤석열 편을 들고, 근데 야당 편인 전문가들은 민주당 편을 들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민주당 편을 들고 윤석열의 청와대 이전은 사기극이다 하는 사람들이 2배가 많아요. 전체 언론을 보면은. 그게 국민의 민심이에요. 이건 상식의 문제지 명분과 논리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러면은 벌써 8분이에요. 용산공원에 설계도 담당하고 조경도 하며 또 연구도 한 현 정부에서 서울대 조경지역 시스템공학부 교수가 전문가죠. 이 사람이 뭐냐 하면은 2005년부터 처음으로 한미연합사, 그러니까 미군 기지를 용산 미 8군을 평택으로 옮기고 이런 사람들, 그때부터 2005년부터 용산공원 구성을 하고 용산공원 종합기획계획 변경안, 용산공원 종합 변경안을 연구한 책임자였고, 또 용산공원 과정을 이때까지 2005년부터 우리가 2020년 17년 동안 지켜봤던 전문가인 서울대 교수예요. 조경지역 시스템공학부 교수 배정환이라 그러네요.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옆에 붙여놨어요. 한번 보시죠. 자, 옆에 붙여놓고 가시죠.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은 절대 안 된다. 윤석열 임기 중에 안 된다. 최소한 7년 후에 첫삽을 뜰 것이다. 그게 전문가들이 말이 맞아요. 용산 이전 계획이 용산공원이 나올 적에 저도 방송을 했고, 최소한 5년에서 10년 있어야지 용산공원은 첫삽을 뜰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럼 일단 지도부터 보고 갈까요? 지금 윤석열이가 이 용산공원 100만 평을 짓겠다는 거 아니에요.
옆에 보면 업무시설이라고 주황색이 있죠. 주황색. 윤석열이가 여기 업무시설에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응? 그 앞에 보면 전쟁기념관, 한미연합사 있어요. 옆에. 그리고 숙소는 거기에서 또 몇백 미터 떨어진 곳에 짓는다. 한 1km는 될 것 같은데. 응? 그리고 자, 이 안에 보면은 이거 그 방송이 되면은 모르겠지만은 안 되면 끊을 거예요. 미 대사관 예정부지도 있고 경찰청도 있고 예방위 사업청도 있고 군인 아파트도 있고 쭉 가가지고 사우스 포스터 메인 포스터도 있고 국립중앙박물관 용산가족공원 미 대사관 소프트볼장 또 오른쪽에 보면 화살표에서 용산 공원 예정지 이렇게 있죠. 응? 그리고 주위 보면 유엔사도 있고 수성부도 있고 이렇게 많다는 거죠. 이 군부대가 여기서 45개가 있다는 거예요. 응? 국방부 부지 내에. 응? 국방부 부지 내에만. 그런데 이 용산계획이 100만 평이라 그러죠. 여의도보다 넓을 거예요 아마. 여의도 맞잡이거나 넓어요. 이걸 갖다가 윤석열 임기 내에서 할 수 있다는 사람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사기극이에요. 국민들한테 청와대 돌려주고 용산에 100만 평에 미국의 센트럴 파크 같은 공원을 만들어 줄 테니 미국 센트럴 파크가 100만 명 넘나요? 나는 몇 번 가봤는데 너무 넓어가지고 그건 진짜 볼만해. 고목들도 엄청나게 많고 자연 생태계가 그대로 살아있어요. 여기 잔디 깐다는 거 아니에요? 잔디 깔고 나무 심는다는 거. 그러면 용산공원이 실제적으로 한 20년쯤 있어야 숲이 우거지고 사람이 쓸만해요. 일산이나 분당에 사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 사업 초기에 그 호수공원들 가보면은 분당 율동공원 일산의 호수공원 가보면은 나무만 그냥 쭉 마른 게 덜렁하는 있고 그게 한 5년쯤 지나야지 3, 4년 지나야지 이게 숲이 조금 생기고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이 배정한 서울대 교수라는 사람이 설계조차 안 끝났다. 설계. 용산공원 설계. 설계하는데 2년이 걸린다. 아무리 빨리 해도. 그리고 지금 그 환경 전문가나 또는 현재 정부 공무원들이 말하기를 이 토양 오염이 미팔군에서 수십 년 동안 한 50년 있었기 때문에 밑에가 기름투성이고 오염이 다 됐다. 그거 환경조사하는 데만 몇 년이 걸리고 정화하는 데로만 몇 년이 걸린다. 오일 다 빼놓고 정화해야 되고 그죠? 그걸 그대로 놓고 거기다가 국민들 보고 가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정화시설하고 오일 제거하는데 해고 나서야 첫삽을 뜰 수 있고 그래서 이때까지 모든 정부가 이명박부터 현재까지 노무현부터 박근혜까지 이거 기본 계획이 최소한 7년 된다. 첫삽 뜨는데 7년 걸린다. 근데 윤석열은 뭐라 그랬어요? 용산으로 옮기자마자 미군하고 협조해가지고 네가 뭔데? 미군이 미군기지 미국 대사관 이런 걸 갖다가 양보할 것 같냐? 곧장 그 사업을 시작하겠다. 근데 지금 나오는 발표가 뭐죠? 관저부터 짓겠다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이가. 관저부터 청와대 들어가기 싫으니까. 그죠? 현재 그리고 보면은 올 상반기까지 윤석열이가 용산을 6월 달에 뭐 입주한다며. 두 달 5월 10일 날 6월 10일 7월 6월까지 입주한다 그랬어요. 걔가 하여튼. 그러니까 올 상반기까지 전체 부지의 4분의 1만 4분의 1에 반환하는 목적을 잡았다. 현재는 10%부터 반환이 안 돼 있다. 공원을 만들려면 전체 생태계하고 전체 지역하고 전체 조감도가 나와야 되는데 이 배정안이가 말하는 거 보면은 며칠 만에 만든 조감도다 이게. 정보에도 없고 윤석열이가 국민 사기극을 위해서 며칠 만에 말이야 물감으로 만든 조감도다. 그거 사기치는 거다. 응? 국방부에서 합창까지 거리가 50m밖에 안 되는데 얘네는 뭐 국방부에서 합창까지 거리가 어떤 놈은 성일종이라는 놈이 나와서 100m 걸린다 그러고 윤한홍이라는 놈이 나와서 참 100m 국방부 합참이 100m라 그러고
어떤 놈은 바로 붙어 있다 그러고, 어떤 놈은 300m 있다 그러고, 국힘 놈들이 나와서, 김용일이라는 놈도 그 100m인가 200m라고 그랬어. 그런데 이 사람이 말한 거는 국방부에서 합참까지가 50m 뿐이 안 된다. 근데 거리도 좀 멀리 떨어져 있다 과장돼 있고, 부속 건물들도, 그냥 용산공원 조감도에서 없더라. 사람으로 치면 얼짱각도 이렇게 탁 하고, 셀카 찍는 거하고 똑같다. 이쪽에다만 말이지, 푸른 용산공원 조감도, 그린 칼날 붙여놓고 쏘긴 거다. 설계를 한 다음에 조감도가 나와야 된다. 이게 핵심이죠. 근데 얘는 조감도부터 나온 거야. 이건 상식이에요. 설계를 한 다음에 조감도가 그려져야 되는데, 조감도를 그리려면은 설계를 끝내는데 한 2년 걸려요. 설계를 하는데. 설계를 하는데 2년 걸리는데 조감도부터 그리는 게 어디 있느냐. 기가 차죠. 자, 시간이 남으니까 마저 갑시다. 지금 보면은 나 성일종이라는 놈이 심야 토론도 나오고 백분 토론도 나와서 그 궤변을 넣어놓고 국민 사기극을 부르는 것을 보면은 아주 기분이 더러워요. 그런 놈은 보수 아니에요. 보수를 한 번 더 괴멸시키고 망하게 하는 놈들이에요. 지금 보면은 옆에 붙여놨죠. 국방부 이전교회. 이것만 봐도 이게 연쇄 이동이 되는 거예요. 연쇄 이동이. 근데 얘네들이 뭐예요? 국방부로 합참으로 옮기고 4, 5개층 남아있으니까 합참이 남태령으로 가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나머지 뭐는 방사청 시설본부는 방사청 건물로 가고. 일단 설명해 드릴게요. 국방부가 합참으로 옮기고, 국방부는 진해 이 윤석열로 쓰고 대통령 집무실로 쓰고, 그 국방부에는 50개 부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국방부 구청사로 가고, 아니 구청사로 갈 거면 뭐하러 국방부를 지었냐 이 말이죠. 왜 드러내냐 이거죠. 또 나머지 부서들이 국방부 컨벤션 센터로도 가고 육군 해관으로도 가고 국무지원단으로 가고, 이렇게 지금 전문가들이 말해요. 국방부 내에서. 근데 윤석열이 하는 말은 뭐예요? 국방부를 통째로 합참으로 옮긴다는 거 아니에요. 4, 5개층이 비어있으니까 사기극이죠. 내가 볼 적에 합참 건물이랑 국방부 건물이랑 똑같아 보이던데,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그리고 합참은 또 시설본부로 가고, 시설본부는 구방사청으로 가고, 이 방사청 건물은 또 기상청 건물로 가고. 왜 이런 짓을 하느냐 말이죠. 윤석열 하나를 위해서. 청와대 가서 하룻밤만 자면 되는데 몇 년 있다가 옮기면 되는 건데. 그러니 어제 같은 경우에 국방부 대변인인가 부대변인이 나와서 군은 군 통수권자의 명령을 받는 조직이므로 저항을 할 수가 없죠. 이게 만약에 말이에요. 전두환 박정희 정권이면은 윤석열 목 따버렸어. 그리고 우리가 미개국이었고, 부차저절이 미개국이었으면 군부가 들고 나서 윤석열을 잘라버렸어. 어제 국방부 대변인이 나와서 황변하는 저항을 하죠. 안보는 공개와 같다. 우리가 안보라는 것을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안전하고 침략을 안 받았고 공격을 안 받아서 그런 것이지. 그래서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고 우리는 항상 24시간 숨 쉬고 들숨 날숨을 쉬는데, 안보라는 것은 공개와 같다. 자, 그래서 국방부에서는 이건 터무니없는 짓이다. 국방부 내부가 터무니없는 짓이고 군의 심장을 통째로 옮기는 것이다. 군에서 보면은 군의 심장을 통째로 옮기는 것인데, 고고티브의 입장에서 보면은 대한민국 심장 청와대를 갖다가 통째로 박살내고 해산시키고 옮긴다는 거예요. 그게 더 큰 문제예요. 이게 대규모, 우리는 6.25 전쟁 이후에 처음으로 대규모 전쟁을 치른다. 한국 전쟁 이후에 한국 전쟁 이후 최초의 대규모 속도전이다. 이렇게 불만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3월 15일에 갑자기 김용현이하고 그 윤한홍이라는 이런 미친놈들이 와가지고 국방부 비워 계획 내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국방부에서도 보면은 아니 496억 이사비 청와대 이사비를 왜 우리한테 말하느냐. 우리가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옆에 붙여놨어. 이런 부서들을 다 옮길 거면은 그죠? 연쇄이동 6,900명이 있다 그러잖아요. 건물도 그렇고 연쇄이동도 그렇고 이걸 다 옮기려면은 어떻게 윤석열 쪽에서는 합참을 남태비령에다 짓겠다는 거 1,200억뿐이 안 되느냐. 그게 2000년도 총과 지을 적에도 1,700억 들었다 그러잖아요. 2012년도인가 2000초에 질 적에도. 근데 지금 그때보다 물가가 10배는 뛰었을 텐데 조 단위로 들어가는 거죠. 합참 하나만 지은다 그래도. 건물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가는 각 부서들 네트워크, 재배치, 군사, 행전, 작전, 유기적으로 연결된 시스템. 이걸 어떻게 열흘 만에, 보름 만에 하라 그러느냐. 그래서 안보는 국방, 공기와 같다는 말이 지금 국방부 내에서 나오는 거예요. 응? 왜 타당성 조사도 않지 않고 군을 갖다가 이렇게 이동시키느냐. 이 국방부를 옮긴다는 것은 정군의 계획을 다시 짜야 되고 합참을 갖다가 옮긴다는 것은 전 군계획, 대한민국 모든 세포와 같은 모세혈관을 다시 짜야 되는데 그런 걸 하나도 하지 않고 무조건 옮겨라 하는 게 이게 나라냐, 이게 대통령이냐, 군 통수권자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응? 국방부를 옮기고 합참을 옮긴다는 것은 그게 우리나라 국방의 헤드이기 때문에 청와대도 헤드죠. 정군을 갖다 다시 짜야 되고 한국군 계획, 육해, 공군 모든 걸 다시 짜야 된다는 거죠. 응? 그리고 얘네들이 하는 말이 어떻게 국방부 합참이 같이 있는 건 괜찮지만은 그죠? 아니 청와대가 같이 있느냐? 그 상식적인 게 아니야. 미사일 한 방이면 다 날아가는 거야. 청와대하고 합참하고 국방부하고. 그렇죠? 아니 삼성에서도 벌써 몇십 년 전부터 저도 그랬고 저도 사업을 할 적에 임원진이 한 비행기 못하게 하잖아요. 비행기 추락하면은 회사의 임원진 자산이 다 없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다른 비행기를 타고 다른 시간대에 타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기본이에요. 응? 국방부만 움직이면은 국가가 산다, 소통이 된다, 국민이 편안하다 이런 논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용산공원도 그렇고 국방부 이전도 그렇고 청와대 이전도 그렇고 어떻게 며칠 만에 결정을 하고 2달 만에 실행을 하느냐 이거죠. 모든 국가의 중추를 갖다 지금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윤석열이는 청와대를 국민한테 돌려주겠다. 누가 돌려달라 그랬어? 용산공원을 지어주겠다. 대신에 나를 갖다가 청와대에서 잠을 못 자게 해다오. 안 자게 해다오. 이거 아니에요. 용산공원은 윤석열 임기 동안에는 절대 안 지어질 것이며 청와대도 그걸 국민한테 개방한다 그래서 무슨 도움이 되느냐 이거죠. 그거보다 더 큰 도움은 국가의 안전 시스템 그 다음에 내부 소프트웨어 내부 조직 시스템을 바꾸는 것인데 윤석열이나 윤석열 핵관들이 아직까지도 또 윤석열 대깨윤들이 아직까지도 전문가면서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서 대국민 사기극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대국민 사기극을. 제가 왜 이러냐 하면은 저는 이런 거 직관 강해요. 저는 지금이라도 그만둬야 돼요. 윤석열 성공하려면은. 응? 그리고 이준석 같은 경우도 이런 걸 갖다가 다구리를 붙여야 되고 이런 걸 반대해야지 이준석이는 정치적으로 커요. 응? 이건 대국민 사기극이에요.